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자, 11월 또 어떤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사에 주목해야 될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즉시연금 관련한 소송 기사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금액 자체가 거의 1조 원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데 좀 색다른 기사가 나온 거죠. 기존의 즉시연금 소송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보험사가 패소한 결과의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보험사가 승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게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즉시연금 중에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이 문제가 됐던 거고요. 자, 이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이란 건 뭐냐? 다 아시다시피 내가 일시납으로 연금을 거치하고 이자 상당액을 받다가 나중에 다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 나중에 만기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어떤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보험사가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건드려졌냐? 결국 연금액까지 건드려진 거죠. 그런데 매달 연금액이 예시한 연금보다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최저 보증 이율에도 못 미치는 연금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소송이 된 것이고, 결국 이것이 소송의 발단이고, 이거를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결국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의 쟁점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있었냐, 또 이것을 소비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이 설명 의무 그리고 약관에 이 내용이 실렸냐, 이 두 부분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약관에 있지 않았고 산출 방법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보험사가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왜 보험사가 이겼냐? 자, 이 산출 방법서에는 만기 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 이 내용을 어디에 다시 넣었느냐? 약관에 다시 명시를 했습니다. 약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산출 방법서에 우리가 명시를 해놨다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요번에 소송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 의무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부분을 알렸기 때문에 보험사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해서 소송이 뒤바뀌어진 사례죠. 그래서 향후 이제 이 또한 지금 완전하게 판결이 난 건 아닌데 매우 중요한 부분, 즉 즉시연금 소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결국은 약관과 또 설명 의무인데, 이게 뒤바뀌어져 버린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이로 인해서 보험사가 받을 경제적인, 재정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결과가 다른 보험사들까지 엄청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이 기사를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자, 요즘 변액보험 난리죠.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투자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즉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서, 즉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많은 돈들이 투자시장으로 흘러들여왔고, 그래서 우리가 코인 투자도 한때 굉장히 또 성행을 했고, 요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이제 선물시장에 상장되면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튼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
결국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투자 시장으로 몰려 들어왔던 거고요. 또 그만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죠. 우리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라고 해서 헬리콥터 머니라는 얘기도 쓰고, 무튼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결국 돈이 흔해지고 반대로 실물 자산 가격들이 굉장히 올라가서 좋은 성과를 냈고, 이로 인해서 변액보험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를 보게 되면 거의 반기 동안 수입보험료,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규모가요, 작년 1년치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과거에 2003년, 4년도에 대한민국이 2000포인트로 퀀텀 점프할 때, 즉 2007년까지 엄청나게 상승했던 그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장을 결국은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광고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걸 통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늘 이러한 시장 상황을 통해서 세일즈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결과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변액보험은 10,000원대도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 10,000원? 월보험료 10,000원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변액보험을 조금 판매해 보신 분이라면 사업비 떼고 얼마나 투자되겠어요? 물론 이제 비율대로 투자하는 것이지만 목돈 만들기 또는 물가 상승을 했지 않은 변액보험 상품의 어떤 목적에는 좀 못 미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만큼 변액보험 상품이 화두가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까지 출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제 가장 큰 핵심은요, 변액보험의 다양한 장점, 그리고 현재 좋은 시장 상황을 갖고 지속적으로 또 판매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호황을 누리다가 후퇴하고요, 침체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한 제가 함부로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되레 시장이 굉장히 상승한다라는 그러한 이슈를 갖고 세일즈 하는 것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이제 다우라든가 이런 그 지수들이 급락했거든요. 그때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거의 연평균 10% 넘는 수익을 냈거든요. 굉장한 거죠. 이 거대한 미국이란 주식시장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변액보험은 단기 투자 상품이 아니라 장기 투자 상품이고,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 호황을 누리다가 후퇴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많은 좌수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장기 투자와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세일즈 하신다라면, 되레 현재 상황, 긍정적인 상황을 갖고 세일즈를 했다가 주시장이 망가졌을 때, 떨어졌을 때, 당연히 올 시장이지만 이때 소비자들한테 많은 고충이나 불평을 들을 수도 있는, 물론 전후 관계를 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좀 더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가 저는 세일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변액보험도 이러한 부분에, 즉 앞서 말씀드린 떨어지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또 그 시장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세일즈를 한다라면 훨씬 더 좋은 세일즈도가 될 수 있고, 향후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고객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제 많이 바뀌죠. 정말 자동차 보험은 너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야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과의 사라라든가 이런 걸 많이 비교를 해서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A와 B가 사고가 났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 A는 과실이 70% 컸죠. B는 과실이 30%. 그런데 B는 입원을 안 했는데 A가 입원을 했습니다. 과실이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덜 다치는 건 정말 아닙니다. 과실이 굉장히 경미해도 작아도 많이 다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실이 7인분이 되레 입원을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과실이 3인분은 입원을 안 했습니다. 근데 A가 입원을 해서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150만 원 나왔는데 이거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결국은 B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실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B가 뭐야 줘갖고 입원을 해? 그럼 나도 대인 접수해줘요. 뭐 이러면서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험금을 당연히 많이 나가게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 피해는 다시 또 다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게 이런 악순환이었죠. 그래서 이걸 손댑니다. 어떻게 손대냐면 경미한 사고는 본인 과실을 거기다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자 경미한 사고, 일단 이 기준이 중요한데 경미한 사고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서 14급에서 12급까지의 사고를 말합니다. 14급에서 12급까지의 사고를 경미한 사고라고 하고요. 이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이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상대방이 다 물어줬지만 이제 바뀐다. 어떻게?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이 내야 된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우리는 자동차 보면 대인 원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은 과실을 묻지 않는다.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과실을 묻는다라고 바뀝니다. 자, 그러면 자, 얼마까지 원 한도지라는 게 이제 의문점이 될 텐데요. 자, 아시다시피 뭐 12급 같은 경우는 뭐 경추염자 이런 염좌죠. 그리고 13급은 대표적인 게 흉부 통증, 이런 타박상이죠. 우리가 이제 사고 났을 때 흉부 쪽에 타박상이 있는 거. 그리고 14급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아주 단순한 뭐 염자라든가 또는 단순 타박상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사고를 우리가 경미한 사고라고 하고 이 경미한 사고는 대인 원에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요 기준을 알고 앞서 말씀드린 사고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라는 분이 70% 과실을 범했고 병원비가 150만 원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B라는 분은 병원에 가지 않았죠. 결국 그래서 B가 150만 원을 다 물어줬는데 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 일단 A도 책임을 진다. 얼마만큼? 자기 과실만큼 70%. 그런데 대인 원은 과실을 묻지 않는다. 그럼 150만 원에서 일단 이 사고가 14급 사고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인 원이 한도가 얼마라고요? 네, 50만 원. 그럼 150에서 50을 빼면 100만 원이 되죠. 이 100만 원에서 이 A의 과실이 몇 프로예요? 70%. 그러니까 7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엔 150만 원을 다 부담했지만 전액을 부담했지만 제도가 개선이 되면은 50만 원 대인 원 한도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고 100만 원에 30%는 30만 원 총 80만 원으로 부담이 확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결국은 보험금 지급을 낮출 것이고요. 이는 결국 소비자의 이득으로 전달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제도라는 것이 나와보고 또 시행에 보고 우리가 그 결과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짐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제도들이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꼽자면은요. 우리 자동차 입원한 뭐 병원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상급 병원에 이제 금액 한도를 두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경미한 사고, 아까 말씀드린 경미한 사고로 4주 이상 입원하면 어떻게 한다? 진단서 같은 이런 걸 요구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장기 입원을 하느냐? 별로 안 다쳤는데 이러한 것들을 깐깐하게 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해서 보험료를 낮추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협회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도 개선되는 시점 이런 건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한번 제가 드린 내용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승무보험금 찾기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제발 돈 좀 찾아가라. 아시다시피 휴먼 예금도 자꾸 찾아가라라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 모바일에 좀 가까우신 분들은 쉽게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잘 찾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휴먼 예금 같은 경우는요, 조회한 다음에 제 계좌 딱 입력하면 다 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지금 휴먼 이제 보험금, 수문보험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아직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요. 무려 135만 건이 넘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갔고요. 금액으로는 무려 3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대부분 어떤 회사, 그러니까 어떤 보험사일까요? 당연히 생명보험사입니다. 생명보험사가 건수로는 86%, 금액으로는 94%나 차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안 찾아가는 보험금 종류에 가장 많은 게 중도보험금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 건강보험 같은 거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중도의 건강 자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도 지급해주는 자금들이 있고 여기에 뭐 배당금도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 가입한 보험 중에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교육비라고 해서 중간에 또 나오는 이러한 중도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 당연히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바뀌어서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통보를 해도 주민등록지상 주소로 통보를 해도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찾아간 보험금이 무려 12조 6,6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가라고 하고 있고요. 요 제도가 좀 더 개선이 되면, 즉 온라인에 그 숨보험 찾아가기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결국은 내 계좌로까지 지급이 된다라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이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건 소비자분들한테 해당 내용을 알리고요. 제도 개선이 되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또 소비자분들한테 연락을 한다라면 좋은 그 소비자 관리의 포인트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다. 근육 저축하세요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기사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표현도 굉장히 좋고요. 근육으로 저축한다. 이게 선뜻 안 와 닿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온도, 체온을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뭐 아프면 온도가 올라가고, 뭐 코로나 온도 올라가고 다 아시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고열이 나고 결국은 온도가 일반적으로 높게 상승하는 것은 좋지가 않은 것이죠. 반대로 또 온도가 떨어져도 뭐 저체온증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육 온도, 즉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 온도를 키우는 것은요,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가 사람이 왜 늙냐, 노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노화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세포, 인간의 몸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라는 건요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염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아주 흔하게 예를 들어서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되면 뭐 여기서 뭐 담즙산이 나와서 이런 담즙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이런 게 떨어져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나쁜 음식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 나올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고 뭐 염증이 나올 수, 이런 염증이 발생되는 것이 결국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데 이 염증이 발생되면 세포들은요 자가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 50번 정도를 재생하다 보면 더 이상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노화가 되고 사람이 죽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술이나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이건 체질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염증을 빨리 유발하니까 염증 유발 요인을 자꾸 몸에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빨리 노화가 되는 거고 질병이 빨리 발생되는 매우 주요한 요인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되는데 세포를 이 재생하고 또는 이 기관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피죠. 피가 흐르는 건데 피가 제대로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혈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혈관벽이 제대로 움직이고 또 혈류가 제대로 이쪽을 통과하게 하려면은 결국 우리의 몸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상이 생기는 거죠. 결국 피라는 것은 산소나 영양분을 옮기는 그러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들이 모든 일들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체온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면역력이 엄청나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건강하게 활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온도가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거의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것, 즉 뭐 사람이 온도를 꾸준히 유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병에 걸리고 몸이 좋지 않아진다. 이런 내용 다 누구나 아실 거고요. 항온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 운동을 키우는, 근육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물론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권하는 운동은 이제 걷기 운동이죠. 예, 저도 오늘 여기 강의장이 12층인데 저 12층까지 천천히 걸어왔거든요. 이제 계단을 오를 때는 또 무릎을 조심해야 되니까 아주 천천히 걸어 올라왔는데 12층 정도 올라오니까 약간 숨이 차고 당연히 약간 온도가 발산되는데 그게 뭐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운동을 잘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철. 요즘에는 가장 무서운 게 고혈압 있으신 분들 운동 갑자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처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걷기 운동도 여기서 보시면 16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것만큼 심박수 이거를 체크해서 걷기 운동을 하면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걷기 운동 효과를 보려면 속도는 60대는 여기 보면 70m, 70대는 10m씩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걷기 운동을 해주신다면 아주 좋은 그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 루틴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면역력을 높이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즉시연금 매번 지다가 보험사가 이겼습니다. 핵심 결국은 산출방법서 내용에 적혔다라고 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을 판매할 때 설명을 했다라는 요 부분이 이제 결국은 승소한 부분이고요. 변액보험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포인트를 조금은 잘 잡는 것이 향후 장기 투자 상품을 관리하는 데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미한 차사고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죠. 결국은 경미한 차사고의 기준 그리고 대인원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소비자분들한테 안내할 필요가 있고 결국 이를 통해서 뭐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소비자 사고 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문보험금 찾아가라고 지속적으로 소비자분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하면 왜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냐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스턴트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번 안내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이제 관리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요. 차후에 이게 이제 사이트에서 개편이 되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를 잘 또 잡아서 연락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으로 저축하라는 얘기. 결국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면요.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전달이 되거든요. 결국 이것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니즈 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헬스케어 정보들은요. 꾸준히 전달하는 게 정말 영업하고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12월 한 달도 멋진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